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4년 그곳의 한 마을에서 아주 유명했던 귀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국 차이아품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마을에 사셨던 분이라면 아마 한 가지 소식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귀신을 만난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차이아품에 계신 분이 있다면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차이아품에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는지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부디 모두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잠들기엔 이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채 다 듣기도 전에 잠들어 버리시곤 하죠. 오늘만큼은 서둘러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들으실 때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보자는 편의상 보이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조카가 직접 겪고 들려준 실화이며 당시 그의 마을에서는 매우 유명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약 10여 년 전 2014년에서 2015년경 태국 차이아품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보이씨는 방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이야, 너 들었니? 옹이 귀신의 씨였단다. 어머니가 말한 옹은 그의 조카로 당시 17, 18세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옹이 어떻게 귀신의 씨여요? 어디서요? 어머니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옹과 친구들이 바로 어젯밤에 귀신을 만났고 지금 옹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고열에 시달리며 온종일 몸을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는 스님을 모셔와 아이들에게 성수를 뿌려주고 손목에 실을 묶어주는 등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대략 이렇게만 설명해 주셨고 그는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았습니다. 옹이 귀신을 만난 날로부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향인 차이아품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갈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조카인 옹을 만났습니다. 옹이 그를 보러 집으로 차를 몰고 왔고 그는 옹에게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와 옹 그리고 마을 친구 몇몇이 집 앞에 둘러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모두가 취기가 오를 무렵 그는 옹에게 3개월 전 귀신을 만났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옹, 너 귀신한테 홀렸었다며 어디서 뭘 본 거야? 처음에는 옹도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아니에요, 형. 벌써 어두워졌잖아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얘기 좀 해봐. 형, 내일 늦게 일어나면 바로 방콕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사실 그는 바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지만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설득과 술 기운에 옹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옹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옹은 같은 마을에 사는 친한 친구 2명 또와 잭을 불렀습니다. 졸업을 자축하기 위해 함께 태국식 불고기인 무크라타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옹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 옹의 어머니 오토바이를 타고 다 같이 무크라타 가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저녁 6시가 되자 또와 잭은 자전거를 타고 옹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식당으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씻고 옷을 차려입느라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실제로 출발한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옹 어머니의 오토바이에 셋이 함께 타고 무크라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다른 마을에 있었는데 거리는 약 7, 8km 정도였습니다. 그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뒷길이었는데 지름길이나 다른 우회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길은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폭이 꽤 좁았고 길 양옆으로는 논과 사탕수수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그때는 없어서 저녁 6시가 넘으면
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불빛 하나 없어 꽤 으스스하고 외진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굳이 그 마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사는 지역에 무크라타 식당이 그곳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식당이 가장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날 세 사람은 길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길이 어둡긴 했지만 늘 다니던 길이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반쯤 갔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따렘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기 때문입니다. 따렘 할아버지는 마을의 정신 나간 사람으로 통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낸 것입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그들은 따렘 할아버지의 호루라기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따렘 할아버지가 어두운 길가에 갑자기 서 있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카로운 호루라기를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옹은 따렘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젠장, 깜짝 놀랐잖아.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욕을 한 뒤 옹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부웅 부웅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질 때까지 오토바이 엔진을 공회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화를 풀어야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따렘 할아버지에게 소리치고 힘껏 엔진 소리를 낸 후에야 그는 다시 오토바이를 몰아 무크라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따렘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놀라게 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을 잊고 맛있게 무크라타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 어떤 일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배부르게 무크라타를 먹었고 시간은 밤 10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 길은 아주 조용했고 마주오는 차 한 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지 않도록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가 집에 거의 다 와서 몇 킬로미터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토바이 불빛이 길가 대추나무 아래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비췄습니다. 옹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봐. 따렘 할아버지 또 저기 있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경적을 울려서 할아버지를 놀라게 해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수하자는 것이었죠. 다른 두 친구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고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따렘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놀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들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딘가 따렘 할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있었고 수행자처럼 온통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따렘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길에 등을 돌리고 논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옹은 사실 처음부터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쪽이 너무 어두워서 오토바이 불빛이 멀리까지 닿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이 닭을 보러 나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자신의 논에 닭을 내다 키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닭을 도둑맞을까봐 확인하러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젊은이들이 닭을 훔쳐가 먹거나 팔아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집에서 닭을 도둑맞은 뒤였습니다. 옹과 친구들은 서 있는 남자가 따렘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장난으로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옹은 친구들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경적 울릴 뻔했네. 사람 잘못 볼 뻔했잖아. 그리고 세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오토바이가 그 남자를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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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그 소리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컸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흰옷을 입은 그 늙은 남자의 형체가 맨발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오토바이를 바싹 뒤쫓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늙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은 녹색 빛을 띠며 퉁퉁 부어 있었고 혀는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안화해서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오랫동안 물에 부른 시체 같았습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 길가를 거의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어째서인지 그 늙은 남자의 모습을 아주 세세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늙은 남자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목구멍에서부터 흐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세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자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특히 맨 뒤에 앉아있던 잭은 너무 놀라 오토바이 시트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자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을 뿐입니다. 운전하던 옹은 그 늙은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아무리 스로틀을 끝까지 돌려도 오토바이는 시속 60km 이상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80-100km는 좋게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필사적으로 스로틀을 돌렸지만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쫓아오는 늙은 남자와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그 늙은 남자가 잭의 몸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옹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며 피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남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옹은 오토바이를 간신히 몰아 마을 입구 아치에 도착했습니다. 그 늙은 귀신이 언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와 잭은 달랐습니다. 또와 잭은 그 늙은 남자를 계속 쳐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늙은 남자에게서 거의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홀린 듯 마치 그 늙은 남자를 계속 봐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두 사람은 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가 마을 입구 아치에 가까워지자 그 늙은 남자가 서서히 발걸음을 늦추더니 공동묘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 후로는 두 사람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을로 들어온 후 그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귀신에 홀렸어요. 귀신에 홀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 골목으로 들어와서도 비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누구 집 아이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보러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세 사람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옹의 어머니인 빠띠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보고는 새 아이의 상태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옹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 모양이야? 옹과 친구들은 귀신에 홀렸어요. 귀신에 홀렸어요. 라는 말만 반복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빠띠한 아주머니가 무엇을 물어도 그들은 귀신에 홀렸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빠띠한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깨워 손자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보니 옹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옹은 몸을 떨며 귀신에 홀렸어요. 귀신에 홀렸어요. 귀신에 홀렸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혼이 다 빠져나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신성한 실을 가져와 세 사람의 손목에 묶어주며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불상을 목에 걸어주고 성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증상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또아 잭은 무서워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옹의 집에서 몸을 떨며 앉아있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옹과 친구들이 귀신에 홀렸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젯밤 마을 사람들이 옹이 귀신에 홀렸어요.
라고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 위해 옹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귀신을 본 것처럼 소리를 질렀는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옹과 친구들은 아직 정신을 100%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열이 나는 듯한 증상도 보였습니다. 특히 잭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증상도 가장 심했습니다. 잭이 맨 뒤에 앉아 있었고 그 귀신을 가장 가까이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질문에 횡설수설했지만 요점은 딸엠 할아버지의 오두막 근처에서 늙은 귀신이 쫓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너희들 딸엠 영감한테 속은 거 아니냐? 그 영감이 귀신인 척 장난친 거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엠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얼굴은 퉁퉁 붓고 혀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눈알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옹이 그렇게 대답하자 노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그 귀신이 아직도 거기에 있었단 말인가. 몇 년 동안 아무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할머니들은 옹 일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 20여 년 전 그곳은 아주 흉흉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은 잡히면 입막음을 위해 사살당했다고 합니다. 마약 거래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도 총에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꼬리 자르기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죽인 후에는 시체를 그 근처에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자주 버려진 장소가 바로 그 대추나무 아래였습니다. 다른 마을이나 지역의 마약상들이 일주일 이상 실종되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대부분 대추나무 아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납치되어 와서 타이어에 넣어져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밤늦게 자기 논을 보러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리는 일이 매우 잦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마을 사람이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는데 옆을 보니 수처럼 새까만 사람이 몸에서 연기를 피우며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 중에는 정신을 잃고 얼굴을 물에 쳐박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서운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곳에서 귀신에게 홀렸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귀신들이 이미 성불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오전 옹의 어머니인 빠띠안 아주머니는 스님을 모셔와 새 손주에게 성수를 뿌려주며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스님은 옹과 잭, 또에게 그 영혼을 위해 잠시 출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이 액겜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보이 씨의 어머니가 그에게 전화해서 네 조카가 귀신에 홀렸다고 말했던 그 일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또아 잭만 출가했고 옹은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옹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옹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출가하지 않았어? 옹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후배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밀면 못생겨 보일까봐 그 여자아이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는 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귀신은 안 무서웠어? 옹의 대답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긴 무서웠죠, 형. 하지만 여자애가 날 안 좋아하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귀신을 위해 자주 공양을 올리고 있어요. 귀신에게 홀린 그날 이후 옹 일행은 한동안 그 길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낮에도 그 길을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광경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인출하거나 편의점에 가야 할 때면 옹은 귀신을 만났던 그 대추나무 길을 지나는 대신 거의 20km나 떨어진 시내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수고를 감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옹과 친구들이 겪은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옹의 표정과 태도는 전혀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겪었던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 씨의 조카가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이지 소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두운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이 퉁퉁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를 내민 존재가 오토바이를 쫓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다면 아마 너무 놀라서 길 옆으로 넘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잘 제어해서 집까지 무사히 돌아온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차이 아픔에서 할아버지 댁에서 편의점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절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길가에는 민가와 논밭이 있었죠. 시골이라 그런지 저녁 7, 8시만 되어도 다들 집에 들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골은, 특히 제가 가봤던 차이 아픔 같은 곳은 밤이 되면 정말 고요합니다. 제가 갔던 곳은 이 이야기의 마을과는 다른 곳이었겠지만요. 제가 갔던 마을도 밤이 되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경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쯤 되면 모두 각자 집으로 흩어져 저녁을 해먹고 TV를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옹씨가 귀신을 만났던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면 그곳은 분명 아무도 없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다른 마을에 사는 이모댁에 가야 했다면 그건 더욱 무서웠을 겁니다. 이모댁은 사탕수수밭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낮에 가도 길이 무섭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밤에 간 적이 있는데 와, 정말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아마 차이 아픔 지방에 사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대추나무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날 밤새 아이가 귀신을 만난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요.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날의 일을 아직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혹은 옹씨, 잭씨, 또 씨와 친구인 분이 계시다면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10여 년 전,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각자의 판단에 따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보자가 실제로 겪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았거나 겪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겪지 않기를 권합니다. 귀신을 만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귀신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한결같이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특히 외진 길로 귀가해야 하는 분들은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상이나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언젠가 정말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상한 일을 겪는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이한 이야기들, 특히 밤길에 겪는 일들은 언제 들어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나누고 싶은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밤은 깊었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